지금 시간부터는 그 시간 관계상 독자들하고 나누지 못했던 Q&A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북토크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도 그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북토크 공간이 왜 그곳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가 독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북토크를 기획할 때는 이제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내용을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여로도 뭐 비싼 데가 있고 그런 걸 다 감당하고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 갈다를 생각했어요. 네. 내가 1979년부터 구기동으로 이사 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살았고 사남매를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결혼도 거기서 다 완료했단 말이에요. 네. 박사님 댁이셨죠? 그렇지. 네. 살림집이었지. 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 내가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화대학에 있다가 개업을 해서 내가 경제적인 보충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집을 두 채 짓기는 어렵고 한 채를 4층으로 지어가지고 아래 공간은 환자 보는 공간으로 네. 하고 2층은 내 공간으로 하고 3층, 4층은 애들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했어요. 네. 근데 2층이잖아요. 지금은 2층이지. 네.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아, 네. 허가 문제였군요. 그게 청와대 옆이라고. 아, 그렇죠. 삼청동이니까. 그래서 구청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더니 답장이 맨날 똑같아. 네. 뭐라고 하면 사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라는 게 그런 공문이 어디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원인은 이렇고 몇 조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답을 줘야지. 그냥 사정에 의하여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구청에 찾아가가지고 국장을 만나서 이 사정이 뭐냐 이거야. 그랬더니 이제 내가 현직 교수고 네. 또 이제 전력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하니까 이분이 오해를 해서 내가 이제 저항하는 그렇게 보였나 봐. 그래 나보고 선생님 정말로 몰라서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 그 모르기는 뭘 몰라. 서류가 맞으면 허가해주면 되는 거지 말이지. 근데 사정에 의하여 하는 이게 사정이 뭔지를 나한테 설명주도 안 하고 매번 이렇게 거절을 하니 그게 내가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선생님 알고도 그러면은 너무 용감하신 거고 네. 모르고 그러시다면 좀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된다. 네. 자꾸 드나들다 보니까 그런 충고를 나한테 하더라고. 네. 어느 쪽도 좋은 적인 아니네요. 그러면서 나하고 이제 이런 광고를 해. 그 땅하고 평수가 똑같은 걸 강남에 알선해가지고 와우. 이 대토를 해줄 테니까 네. 거기 가시라고. 그래서 난 여기 개업하려고 그러는 거다. 강남은 싫다. 그러니까 선생님 모르는 소리라고. 강남에 가서 한 5년만 있다가 삼청동 오시면 그런 집 5개도 사고 남는다고. 그래서 나는 집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신과를 하는데 정신과 환자 보기가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다투었어. 네. 그래도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보고 혹시 뭐 청와대 누구 아는 사람이나 쉽게 얘기하면 실세를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메모지로도 보내면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이 그 당시는 전부 실세로 그래서 이제 허가를 얻었다고. 이제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굉장히 집에 대한 애착이 집을 지을 때 4층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2층을 깎아버린 거예요. 2층만 주니까 내가 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개업은 못하고 애들만 키우고 이제 내가 구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애들도 거기에 애착이 많고 그래서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아들이 천문학을 하는데 네. 이 친구가 과학자들 한 100여 명 모아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그 갈다 사이언스 북 네.
카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그 과학의 그 대중화를 위해서 그 가면 뭐 세미나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초청해서 북토크 쇼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나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열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야. 그럼 난 더 좋지 뭐. 경비는 그쪽에서 어떠니 뭐 하겠지. 두 번째로는 이제 아들하고 의 대화잖아. 이게. 네. 그런 경우는 적잖아요. 하는 학문도 미세한 학문하고 그렇게 거대한 학문하고 어떤 소통되는 게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거기서 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공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공간에 대한 거 박사님이 자녀분들 다 키워내신 그냥 집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비하인드 얘기를 들으니까 박사님은 정말 공간에 대한 애착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 출판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 갈다 공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북토크를 기획한 이 프로젝트가 되겠네, 그죠? 이게 사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되겠지만 또 공적으로는 갈다 과학 책방에서 기획한 북토크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처음에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명현 박사님은 이근우 박사님의 장남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족과의 이 공적인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또 이렇게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노출해서 좋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명현 박사님하고 그 특히 아들하고 그런 이 대화를 하게 된 동기나 또 그런 내용도 좀 궁금하시네요. 내 소망은 아들하고 둘이 공저로 책을 하나 내고 싶어서 네. 책 못 내셨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작업을 끝내서 인터뷰를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꾸미려고 그걸 다 완성을 했다고 기념으로 내가 네팔을 같이 갔어. 자기 가족하고 우리 내외하고 열애만 네팔을 가서 트레킹도 하고 그거는 책을 완성했다고 서비스하는 건데 거기 갔다 와서 안 쓰겠다는 거야. 잘못 데리고 가서 안 데리고 가서 벌써 책이 나왔을 건데 그래서 왜 안 내려고 하는가 하는 거는 묻지 않았어요. 네. 그건 자기가 내켜야 하는 거지. 내가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겠지. 내가 해준 얘기는 이거야. 내가 타계하고 나서 나를 추모하는 글을 네가 쓴다고 하더라도 나는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어릴 때 클 때 이걸 내가 이래 생각했는데 뭐 오해였다든지 아니면 그건 잘 생각했다든지 이런 서로의 기억을 가지고 이 톡쇼를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같이 책을 내자고 그래서 자기도 동의를 했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바빠서 그랬어. 아. 지금은 이제 허락은 받았어. 그 참 좋다. 합시다. 이랬는데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저도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보면요. 개인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담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있겠지만 우리 둘 사이에서는 그 부담감을 털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네.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해보면 나는 이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들어봐도 없다고 이런 것도 있어.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때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반응해드리면 어땠을까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은 그 기획인 것 같고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저희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명현 박사님 저는 강연회나 뭐 또 이런 거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그 세계도 무한하잖아요. 부자지간이기도 하지만 각 분야의 진짜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도 뭐 기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톡쇼를 해보니까 자기 전문적인 걸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어릴 때 자기 생각을 내가 또 잘못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런 걸 같이 섞어서 내더라고 질문을. 네. 그러니까 대답하기도 참 좋아. 그게 이제 지금은 그걸 뭐 숨기고 부끄럽다고 이거는 빼고
이럴 나이도 아니잖아. 네. 저도 지금 이제 환갑이고 나도 90이 가까웠는데 뭐는 빼고 뭐는 넣고 가식으로 장식할 필요도 없고 있는 걸 없다고 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가 있으면 한번 더 이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기회가 되면 저도 지난번 영상에서는 사실은 많은 걸 이렇게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작은 테마 하나라도 저희 이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서 컨셉을 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담을 하시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렇고 얻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사실은 이게 10년 전에 쓰여진 책, 특히나 요즘은 너무 스피디한 세상이잖아요. 10년 전에 박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을 때 그 감정이나 사회 환경이나 느낌들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바라보는 이 책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보셨을 때 그 개정판 증보판을 내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나는 흥미롭기는 흥미로운데 네.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진리죠. 10년이라는 세월이면 뭐가 변해도 변했을 건데 네. 변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변화 있게 뭘 이렇게 쓰자면 조작을 해야 되는데 뭐 조작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나를 도와준 김성경 선생이 있어. 김성경 선생한테 내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서 10년 동안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걸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질문을 한 20개 정도 냈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줬어. 글로.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가 해답은 주는데 요 해답을 핵심적으로 넣고 그런 당신이 써봐라. 그럼 독자로서 아니면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또 나보다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절실하게 느낄 연령이니까 그분이 쓴 거예요. 아, 네. 내가 써준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뒤로 보태고 이래서 이제 책 부록처럼 제일 뒤에 챕터에다가 넣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문도 이런 서문 내가 쓰기보다 편집자가 쓰는 게 나을 거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서문을 써놨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써놓고 가만히 내가 읽어보니까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동안에 변한 게 참 많아요. 네. 참 많은데 나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겠어. 네.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건 알겠어. 그게 이제 내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 문제는 습관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못한 것 같아. 네. 책을 완성해놓고 다시 읽으니까 알겠어. 아 네. 이게 변했구나. 이게 변했구나. 알지만은 그걸 내가 써줄 때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바를 써준 거예요. 네. 제가 정신의학 쪽으로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 정신의학의 어떤 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물리적으로 가져다 주는 어떤 시간이 어떤 인간 삶의 사실 그 내면에는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더 강한 거고 또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들은 각자의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지 뭐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뭐 변화돼서 이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사님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원래 그런 대로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고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어떤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또 이 박사님 지난번에 북토크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박사님하고 이렇게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내고 보니까 네. 10년이라는 변화도 굉장해. 다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아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어디서 그
또 책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길래 네. 내가 이런 걸 쓰고 싶은데 되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원고를 넘겼어요. 네. 그게 이제 아마 9월 달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최초로 수필집을 낸 게 네. 1975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은 2023년이면 적어도 40년은 넘었죠. 네. 그 정도면 반세기잖아. 반세기면은 내가 느끼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하고 지금 하고. 그래서 원고를 내가 써서 다 넘겼는데 쓰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겠어. 네. 우리 이경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네. 진리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방법은 바뀌어요. 네. 시대적 상황에 그거는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그걸 쓰면서 보니까 이 방법, 수단 이런 것이 엄청 변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어. 그 책이 나오면 그때 한번 소개드리면 되겠어. 네. 오늘 저희 시간에는 이근우 박사님의 그 정보판 북토크에 대한 후기 영상을 오늘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박사님 못다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